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남기입니다. 윈지코리아와 서울의 소리가 제공하는 여론조사빗 그 5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진행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서울의 소리 신통할의 진행자 유효상 앵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신통할 유효상입니다. 자, 오늘도 제대로 된 여론조사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전해드리는 여론조사 빛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윈지코리아의 선임연구원 정보나 씨입니다. 네,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립니다. 정보나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지난주 여론조사 빛에서 호남 지역 특별조사를 실시했죠. 이번 주는 전국조사와 함께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그 두 권역을 특별조사했습니다. 이번 영남 지역 특별조사에서 아주 재미있는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번 조사는요, 5개 시도를 대상으로 안심번호를 신청해서 조사했는데요. 지난주 호남 지역 그 조사에서 타 지역에 있으면서 호남 지역으로 허위 선택하는 경우를 저희가 이제 찾기 위해서 광주, 전남북을 선택한 응답자에게 지역번호를 물었었죠. 그 결과 광주가 무려 34.1%의 오답률이 나오는 등 전체적으로 한 4분의 1 정도가 자신의 지역번호를 제대로 모르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PK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조사에서 자신의 거주지를 어디로 선택하는지 한번 물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안심번호이기 때문에 모두 TK나 PK를 선택해야 맞겠죠. 자, 한번 표 보실까요? 자, 놀라지 마십시오. 전체 그 영남 지역 응답자 중에 무려 51%가 자기가 사는 지역이 아닌 곳을 주소지로 골랐습니다.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시간을 두고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이 안심번호는 주소지를요, 그 각 통신사가 요금 청구지를 기준으로 이 주소를 정합니다. 물론 일부는 실제 거주지와 주소지가 뭐 다른 경우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절반이 넘는 숫자가 자기 지역이 아닌 곳을 골랐다. 이거는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론조사 철새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남의 둥지에 알을 낳는 뻐꾸기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한번 저희가 끝까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론조사 빛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제1부 한 주간의 주요 여론조사입니다. 한 주간의 주요 정기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을 분석해보는 일명 여조 칵테일 시간입니다. 정보나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한 주간의 주요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한국갤럽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리얼미터 여론조사 꽃 그리고 리서치뷰 윈지코리아 4곳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된 여론조사 꽃은 민주당 48.2%, 국민의힘 34.3%로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13.9포인트였습니다. 리서치뷰 조사는 40.2대 40.2로 동률을 기록했고요. 오늘 발표한 윈지코리아는 43.8대 47.5로 여전히 국민의힘이 3.7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평균은 지난주 대비 1.4포인트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네, 여론조사 꽃은 보수 진보의 수가 거의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NGI로 환산을 해서도 뭐 큰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약간 뭐 숫자가 줄었네요. 리서치뷰는 정당 지지율은 동률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수 과표지로 인해서 NGI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약 8.4%가 민주당이 앞서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윈지코리아 결과는 2부 순서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여조 뉴스 류효상 앵커가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 투데이 보도 보겠습니다. 전국 지표조사 MBS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국내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선 구도 인식을 묻는 질문에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응답이 50%로 정권 재창출을 원하는 응답보다 9%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중도층의 경우 63%가 정권 교체를 원한다고 응답했으며 정권 재창출 응답은 29%에 그쳤습니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78%가 정권 재창출을 지지해서 대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7, 민주당 36으로 오차 범위 내에서 경합하는 가운데 이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35%, 국민의힘이 25%를 얻었습니다. 다음 스트레이트 뉴스. 여론조사 기관 조원 CNI에 의뢰해서 지난 8일에서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주자 4명 간의 이 양자 가상 대결 투표 성향을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표가 최소 11.9%포인트에서 최대 26.3%포인트 차로 모두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김 장관과의 가상 대결에서는 이재명 대표 46.1%, 김 장관 34.2%로 집계됐고 오 시장과의 가상 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45%, 오 시장은 27.6%로 나왔습니다. 다음 동아일보 보도 보시겠습니다. 동아시아 연구원이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1월 22일과 23일 전국 성인 1,514명에게 웹조사 방식으로 물은 결과 비상계엄에 대해 매우 잘못한 일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58.3%, 다소 잘못한 일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4.6%였습니다. 매우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6.6%, 다소 잘한 일 응답 7.3%, 중립적이라는 응답 11.2%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은 51.8%, 찬성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3.1%, 매우 반대한다 12.6%, 반대한다는 편은 10.5%였습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7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과반을 넘었습니다.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정도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61.2%는 덜 지지하게 됐다고 했고 13.8%는 더 지지하게 됐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비교적 보수적인 결과를 보여줘 왔던 NBS 조사에서 물론 정당 지지율은 1% 뒤졌습니다만 정권 연장이 41%로 4주 내내 이제 같았는데 정권 교체는 48에서 50까지 지금 올라갔죠. 그래서 격차가 지금 9%까지 벌어졌습니다. 정당 지지율보다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이러한 이 정권 교체냐 연장이냐 하는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지금 방금 나온 한국갤럽 조사도 MBS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39대 38, 1% 앞서는 걸로 지금 방금 나왔네요. 자, 표 한번 보실까요? 저 동아시아 연구원 웹조사에 관한 건데요. 아마 이제 복잡하셔서 잘 안 보일 텐데 일반 ARS 여론조사 또는 전화 면접 조사가 있습니다만 이 웹조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립니다. 이 웹조사는 설문이 문항이 아주 많고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보상을 좀 한다거나 미리 패널들을 모아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서 이 설문조사 문항에 링크를 걸고 그 응답을 하는 거죠. 이번 동아시아 연구원이 한국 리서치에 한 이 웹조사는요. 제가 한번 질문지를 살펴봤더니 질문이 무려 57개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개수도 많지만 질문 하나가 응답을 하기에도 엄청 시간이 들 정도로 그런 건데요. 이런 경우는 단순 지지율 조사를 하기보다는 정책 조사를 한다거나 이와 같은 좀 복잡한 조사를 하는데 많이 쓰여집니다. 윈지코리아도 웹조사 많이 하고 있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이제 지자체 조사하거나 정책 조사 위주로 모바일 중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한 주간 여론 동향을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자, 정보나 씨 전해드리죠. 네,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지난 2월 4일부터 2월 10일까지 빅데이터를 분석한 위클리 윈지 키워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키워드는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연관 키워드 1위는 탄핵으로 나타났고요. 다음은 윤석열, 심판, 국회, 재판관, 국민, 헌법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함께 탄핵 심판에 대한 정보량도 전주 대비 1.96배 증가했고요. 변론 기일에 대한 관심도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주간 헌재 관련 주요 이슈는 종반부로 향해 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재판과 재판관 임명 권한쟁의 심판으로 좀 집약될 수 있겠고요. 끝으로 당초 계획이었던 8초 변론 기일이 9차까지 추가되면서 탄핵 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지금 헌법재판소 이런 뭐 참 이런 순환사는 참 역사에 보기 어려울 텐데요. 사실 제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 그러니까 국회 측 변호인에 있는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입니다. 아쉽게도 현재 소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어찌 보면 반대랄까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가장 뭐 인간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훌륭하신 분인데 그런 분이 순환을 당하듯이 지금 매우 훌륭한 분들이 지금 헌재에 많습니다. 그런 이분 같은 경우 정관 예우 이런 거 받지 않고 지금 학계에 계신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존경받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비판 정도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자, 다음은 2부 순서 자 여론조사 빛 조사 결과 발표 시간입니다. 자, 정문아 씨, 우리 조사 개요와 함께 우리 정당 지지율 소개해 주시죠. 네, 서울의 소리 의뢰로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2월 12일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무선전화 RDD 방식으로 전국 18세 이상 1,023명을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 전국 기준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3.8%, 국민의힘 47.5%, 조국혁신당 3.5%, 개혁신당 1.2%, 진보당 0.6%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율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에서는 국민의힘이 좀 크게 앞섰고요. 40대와 50대는 민주당에서 그리고 60대와 70세 이상은 국민의힘에서 우세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인천, 수도권과 충남권은 좀 접전으로 나타났고요. 호남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35.4%나 좀 됐는데요. 지난주 확인한 호남 지역 안심번호 조사보다 좀 20%포인트 앞서는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영남 지역은 국민의힘이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정당 지지율 뭐 여전히 사실은 보수 과표집 현상이 여전한데 뭐 이번 조사에서는 조금 다른 현상도 있습니다만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지금 지난주에 비해서도 소폭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했고요. 4주 평균으로 보더라도 비슷하지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념 성향에 대한 분포가 사실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선 구도에 관한 조사 결과입니다. 네, 대선 구도 조사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내일이 이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라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는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후보 45.3, 국민의힘 후보 46.7, 제3지대 후보 4.0%입니다. 이 대선 구도와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이 정당 지지율과 매우 유사한 패턴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20대에서는 정당 지지율과 달리 박빙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30대는 여전히 큰 차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조사에서 이 30대가 유독 지금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뭐 전체적인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대선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20대에서 지고 30대 이겼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반대입니다. 20대는 여성과 남성의 투표율 차이가 커서 오히려 여성 투표에서 민주당이 앞서면서 20대 전체에서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30대는 남성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반면에 그 여성 지지율은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오히려 30대는 민주당이 뒤졌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30대의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최근 3년이 지나면서 약 150만 정도가 18, 19, 20세 이렇게 새로 진입을 했죠. 그런 면에서는 좀 변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신뢰도 소개해 주시죠. 네. 자, 이재명 대표 신뢰하는지 아니면 신뢰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신뢰한다 39.8, 신뢰하지 않는다 55.4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40대와 50대에서 상대적으로 이 높은 신뢰도를 보였습니다. 30대에서는 격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뭐 그렇긴 합니다만 NGI로 분석하면 역대 저희가 지금 5번째 조사 아니겠습니까? 그 격차는 훨씬 줄어들고 거의 뭐 5대 5에 가깝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순서는 범여권 대선 주자 선호도입니다. 네,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상대할 여권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여권 4인방 체제가 여전했는데요. 그 가운데 김문수 장관이 29.1%로 가장 높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율은 김문수 47%로 압도적이었고 한동훈 11.1, 오세훈 17.7, 홍준표 10.9%로 시간이 갈수록 선두인 김문수 장관과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예, 웃어야 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여론조사 빛도 지금 가상 대결을 지금 연속해서 김문수 장관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이번은 이재명 후보와 이 여권 주자인 김문수 장관과의 가상 대결 소개해 주시죠. 네, 만약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문수 장관이 맞붙는다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45.8%가 이재명 대표를 46.9%가 김문수 장관을 선택했습니다. 두 후보 간의 차이는 1.1포인트였는데요. 지난주에 비해 30대에서 이재명 대표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과 마찬가지 패턴으로 30대에 좀 보수 결집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주에도 했습니다만 뭐 같은 1.1% 포인트 차이였는데 이제 당락이 바뀌었죠. 저희들은 기분이 과히 좋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사실 널리 홍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마지막 표. 네. 지금 이 표는요. 이번 조사가 좀 저희가 그 좀 특이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자세히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저희가 과표집이 그동안 무려 보수가 뭐 150명 이상이 더 응답하는 그 과표집 현상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 좀 표현을 바꿔봤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질문을 할 때는 매우 진보, 약간 진보, 매우 보수, 약간 보수, 물론 중도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오다가 중도 보수, 중도 진보 이런 식으로 용어를 바꾸면서 이 보수 진보의 표집 비율이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제 짐작으로는 중도 보수, 중도 진보로 응답한 분들이 원래는 지난번 조사 방식으로 한다면 사실 중도로 넘어가야 될 분인데 진보로 분류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물론 좀 복잡한 얘기긴 합니다만 그런 이념 성향에 대한 그 분석 역시 그런 표현에 따라도 달라지는데 자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지금 보수와 진보가 숫자가 비율을 같은 또는 오히려 진보가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
결과는 왜 이렇게 나오느냐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장표를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질문을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 자 평소에 어느 정당에다 주로 투표하느냐 어떤 성향의 정당에 투표하느냐를 제가 저희가 물은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에 여러 가지 이런 장치를 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시면 진보 성향의 정당에 평소에 투표했다. 27.4%밖에 안 되고요. 평소에 대부분 보수 정당에 항상 보수 정당에 투표하거나 또는 대부분 보수 정당에 투표한다. 무려 50%가 됩니다. 자, 이걸 보시면 표면적으로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 성향 분포가 비슷했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완전히 보수 편향, 뭐 5대 3 정도의 이런 극단적인 보수 편향이 있던 그런 조사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은요. 오늘 지금 3부 순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자, 제가 오늘 한국갤럽의 조사 개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39, 민주당 38, 무당층은 16%가 됐네요. 이게 전국 18세 유권자 104명에게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요. 이달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조사한 내용입니다. 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이재명 34, 김문수 12,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5, 이준석, 조국, 김동연 1% 나왔습니다. 이 김문수 12%, 지금 비슷한 수준인데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대선 결과에 대한 기대, 현 정권을 유지, 그러니까 여당 후보 당선을 원한다 40%, 정권 교체, 즉 야당 후보 당선을 원한다 51%, 무려 11%죠. NBS에서 9% 정도 차이 났으니까 대략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10% 정도의 격차인데 20% 격차가 물론 안심해라 이럴 수는 없습니다만 지난 총선 때 저희가 지역구 득표율 차이가 5%도 안 됐기 때문에 사실 10% 차이만 나면 뭐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매우 지금 좋은 상황이다. 여러 뭐 이상한 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다만 방심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탄핵 찬반에 대해서도 찬성 57, 반대 38입니다. 말씀드렸지만 탄핵 반대를 진짜 반대해서 그러면 탄핵이 안 돼서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느냐? 그건 아니고 이미 대선 국면으로 보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안 돼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민주당 반대층이 38%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62%를 얻으면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헌재 과연 신뢰하느냐? 신뢰한다 52, 신뢰하지 않는다 40. 이것도 신뢰의 여부가 아니겠죠. 결국 자신의 바람이 무엇이냐를 이제 보여준 거고 이 역시 대선을 염두에 둔 의사표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인용될 것 같냐 아니면 기각될 것 같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인용된다고 보는 것이 59, 기각될 것이다 32. 다른 조사 비율에 비해서 훨씬 더 어찌 보면 인용될 것이라는 비율이 높죠. 인용될 거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반대하고 그러는 거죠.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정계 주요 인물별 대통령감 인식. 자, 이재명 지지 41, 반대 53. 이렇게 이제 41대 53이 나오니까 뭐 비호감층이 많다 이런 얘기 했죠. 물론 저희 조사에서도 비슷한 수치 나오지 않았습니까?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와 매우 비슷한 방식의 조사인데요. 자, 그러면 여당의 유력 후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문수 지지 28, 반대 58.
이 비호감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지지층에서 일부에서 나오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비호감도 뭐 무슨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선거라는 건 상대적 아닙니까? 둘이 붙고 하는 거지 뭐 혼자 나가면 무조건 당선될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비판이 그 좋은 뜻으로 하는지는 알겠습니다만 전혀 논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비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후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오세훈 29대 61 거기서 거기죠. 홍준표 25대 68 한동훈 19대 72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국민에게 비교적 호감도가 높았다고 생각하는 한동훈도 지금 호감도가 19% 20%를 채 못 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41%가 넘는 지지도는 사실 역대급입니다. 이 정도의 그 지지를 받는 경우도 드무니까요. 우리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갤럽에 대한 조사는 이 정도로 제가 살펴보고요. 자, 다음은 오늘은 이제 일종의 여조 특강처럼요. 지난 4회 동안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취합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연령별이나 지역별은 1000샘플 조사를 했을 때 어느 경우에는 100개 샘플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편차가 무려 한 10% 정도가 됩니다. 10% 편차라면 최대 20%까지도 격차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조사를 알려드리면서 지역별 조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해 드리기 어려웠던 거죠. 그 편차가 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전 4번의 조사를 전부 한꺼번에 합쳐서 4000샘플로 만들어 본 겁니다. 자, 한번 먼저 정당 지지율 보겠습니다. 전체는 44.8대 45.8 그리고 남성이 42.6 대 47 뒤지고 있고 반대로 여성은 47대 44로 앞서고 있습니다. 20대는 비슷하지만 약간 밀렸고요. 30대는 거의 지금 박빙 상태입니다. 40대 50대는 민주당이 아주 강하고 60, 70대는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전체가 지금 44대 45로 한 1% 뒤지는 걸로 나왔지만 NGI로 환산을 하면 51대 41 거의 뭐 10% 가까이 이기고 있고 이것이 현재 정확한 판세다 이렇게 저희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보았을 때 서울이 43대 46 서울이 대체로 좀 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물론 지난 대선 때 보면 서울이 우리가 뭐 꽤 졌죠. 그러나 그런 요소들이 많이 지금 해결이 됐고 지난 총선에서도 서울에서 압도적으로 이긴 걸 보면 저희가 의심하는 몇 가지 부분들이 여기에 반영된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물론 연령별에 있어서 20, 30대가 이렇게 저희가 뒤지거나 또는 박빙인 것에 역시 비슷한 의심을 갖고 있고요. 여러분도 눈으로 확인하셨죠. 인천, 경기 5% 정도 이제 민주당이 앞서고 있고 세종은 비슷한데 조금 약세입니다. 호남 지역 67대 24 그러니까 뭐 30이 넘고 이 정도는 아닙니다만 제가 볼 때 이번 대선에서는 오히려 10%도 호남 지역은 넘기 어렵지 않느냐라고 봤을 때 이 역시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 29대 61 그다음에 부울경은 36대 55 제주 강원은 둘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만 제주 강원은 4000샘플로 합쳐도 뭐 100몇 샘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뭐 정확한 조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강원은 국힘 강세, 제주는 민주당 초강세인 것을 감안하면 대체로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1000샘플과 4000샘플을 비교했을 때 오차의 한계는 4분의 1은 아니고요.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역별 득표율 분석인데요. 이거 흥미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조사에서 자 3당, 자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제3지대 이 세 후보가 대선에 출마했다면 어느 당 찍겠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투표 결과와 가장 가까운 겁니다. 여론조사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국
약간 자 1% 앞섰고요. 그다음에 저 NGI로 NGI는 여기 지금 나오진 않았네요. NGI로 하면 아마 10% 이상 앞설 겁니다. 자, 그리고 서울 지역 자,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경기 인천 한 6% 민주당 앞섰고요. 자, 그런데 자, 우측에 있는 표를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이게 통안에 지난 20대 대선 전국 득표율과 지역 득표율입니다. 아시다시피 전국 득표율 47.8대 48.6, 0.73% 차이였던 것인데요. 그걸 지역별로 저희가 쭉 분석을 했는데 그것을 권역으로 한번 다시 묶어봤습니다. 대개 시도로는 나온 게 있지만 이렇게 권역으로 묶은 경우는 아마 거의 처음 보실 텐데요. 자, 서울 우리 자체 조사에 44대 45였는데 45대 50. 지난 대선은 5% 졌는데 우리 조사만으로도 지금 한 5% 오히려 지난 대선보다 나아졌죠. 그게 지난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이슈에 대한 그 해소로 보시면 되고 경기 인천 48대 42인데 50대 45 비슷하지요. 지난 대선과 대전 충청 지금 한 1% 차인데 지난 대선보다 지금 5% 나아진 겁니다. 지난 대선 5% 충청이 뒤졌지 않습니까? 사실 윤석열이 호남 충청권 주자가 아니면서도 약간 충청을 대표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지난번에 충청에서 좀 저희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호남은 자 보십시오. 지난 대선 84%였습니다. 지금 저희 자체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27%나 나왔지만 결단코 이런 일은 없습니다. 10% 이하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대구 경북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은 지난 대선보다 오히려 약간 조사에서 높게 나왔죠. 이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기네 방을 비워두고 있다가 보니 여론조사에서는 대구 경북이 이러다가 뭐 민주당이 앞서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실제 표심보다는 지금 좀 민주당이 유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울경도 비슷하고요.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지역 특별조사의 결과와 비교를 해보시면 또 확인이 될 겁니다. 대선에서 결과 22%, 38%로 민주당이 약세를 면치 못했다는 것 아실 수 있고요. 지난 대선 강원 제주 52대 40이 10% 앞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 저희 자체 조사에서는 지금 뒤지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강원 제주도 합하면 이길 수 있을 거다. 자, 이걸 보시니까 그 보수 화표집으로 100명, 150명씩 지금 돼 있는 상태의 조사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보다도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이 드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선거 판세 지세로는 10% 정도 앞세고 있고 투표율을 반영하면 그게 한 7% 정도로 줄어들 수 있는데 이번에는 아마 투표율에 있어도 민주당이 유리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기대를 하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섯 번째 시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사 내용을 제가 좀 최근에 받아서 아주 중요한 그렇게. 내용이라서 재밌게 저도 경청하고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 인사말 듣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예, 말씀드릴까요? 그러시죠. 자, 여론조사 빛 우리 서울의 소리가 제공하는 여론조사 전문 방송입니다. 자,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빛을 후원해 주시면 여론조사 빛의 여론조사 내용 이메일 통해서 직접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빛의 후원은 서울의 소리 후원과 좀 별개입니다. 자, 이 점 양지해 주시고 여론조사 빛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후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새해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재판이 시작되면서 여론조사를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여론조사 참여 시에 꼭 정확한 여론 흐름을 읽기 위해서 자신의 정확한 정보로 좀 응답해 주시길 저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다음 주 금요일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방송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 서울의 소리 여론조사 빛이
윈지코리아와 함께 특별 기획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그동안 여론조사 빛이 실시했던 이른바 세간의 여론조사 조작 실태를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여론조사 빛이 안심번호를 가지고 조사했던 호남 지역 TK, PK 이 영남 지역의 조사 결과를 보다 자세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여조 특강, 자 우리가 어떤 여론조사를 믿어야 될지 이번 기회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5회 순서를 마치고요. 다음 주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여론조사 빛 오늘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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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여론조사 빛의 혁명, 여론조사의 혁명, 여론조사 빛.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서울의 소리가 전하는 가장 빠르고 신뢰도 높은 여론조사 해설, 미래를 만드는 우리의 선택, 여론조사 빛과 함께하세요. 서울의 소리와 윈지코리아가 함께하는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분석해드립니다. 속 시원한 해설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힙니다. 여론의 흐름을 가장 먼저 읽고 대선 판도를 예측합니다. 매주 금요일 대한민국 정치의 방향을 예측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분석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을 전합니다. 당신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여론조사 빛과 함께하세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여러분을 만나러 갑니다.